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찰 출석과 또 해경군 김씨 의혹 관련까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조금 전 이 지사의 출석 현장 함께 보셨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눈도 내리는 험한 날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일터로 나오기 위해서 우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 주중에 조사를 받는 것은 또 도정에 약간의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말을 택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사를 받는 것은 뭐 죄가 된다는 사람 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것은 여의도 광장의 정신질환자가 질주를 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다친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가족들에 의한 입원 또는 본인이 동의해서 하는 입원 말고 명백한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이런 공익 침해 행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조울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증세가 날로 악화되고 또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진단을... 네, 이 지사의 조금 전 출석 현장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상당히 좀 여유로운 표정, 여유로운 말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당한 공격이 진상을 밝히겠다, 결백하다 이런 뜻의 발언들을 하고 출석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다른 어떤 뭐 정치인들의 출석과는 다르게 오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더구나 이제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던 신형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있었냐는 부분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는 선거 기간 도중에 이제 성남시장으로서의 실적을 좀 다소 과장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 두 가지보다는 강제 입원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명을 꽤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포토라인 앞에서 저렇게까지 설명하는 경우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고 요지는 그겁니다. 강제 입원 하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거는 형수가 한 것이고 나는 성남시장 하고 있었을 때 이 친형이 너무나 이제 뭐 그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었던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검찰에 들어가서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경찰에서 본 것처럼 강제 입원을 뭐 보건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시킨 것인지 이런 부분을 들어가서 밝힐 거고 불기소 의견으로 세 가지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았던 여배우 스캔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중에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약간 유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불기소를 해달라라기보다는 이 현재로서는 좀 보강할 부분이 있긴 한데 결론을 못 내리겠다라는 정도의 불기소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은 다시 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등 이 직권 남용 등 뭐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잖아요. 이 3가지 그렇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남시장이라는 그런 어떤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강제 입원하는 데 있어서 부하 직원들에게 뭐 서류 같은 것들을 뭐 한다든지 해서 원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뭐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전문의 진단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한 채 입원을 시켰다라는 게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직권 남용 의혹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강제 입원을 시킨 게 아니다. 근데 강제 입원이 아니라 당시 공무원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거고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이제 검찰이 오늘 그 부분을 확인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 나머지 2개는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이 좀 허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다퉈졌죠. 네, 그리고 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일베 활동 등의 혐의는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네, 일단 정리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찰의 확인 작업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 하루 만에 그걸 다 하기는 어려울 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가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조사를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 수사를 할 때도 이른바 참고인들이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럼 그 진술들 하나하나를 맞춰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지사님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지사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정치 수사라고 강조를 했고 오늘도 계속 자신의 결백을 밝힌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약간 나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쪽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고 아마도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변호인이 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역 도지사고 1,300만 원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인데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신임 지사가 계속 수사만 받고 다니고 우리 도정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기 위해서 또 본인이 대선 유력 주자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 향후에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활동까지 고려한 방향에서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밖에 실제 법정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은 또 다시 다투고 있고 그렇게 두 개가 좀 나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굉장히 주변이 소란스러웠거든요. 이 지사 출석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지지자와 또 반대 측에 이제 각각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리적인 충돌이 좀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정치인이 됐든 이슈들이 많아서 양쪽에 지지하는 분들이 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성격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 같은 경우도 법정에 많이들 이제 지지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이 나왔지만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는데 네. 다만 그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법정형이 높다거나 어떤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다만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놓고 지지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극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세간의 관심도 많이 모았던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이제 집회까지 벌일 정도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자 해경군 김 씨 관련 얘기도 좀 해보죠. 이 김혜경 씨 카카오 스토리도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같은 지메일 계정으로 등록이 됐다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 해경군 김 씨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아이디 이런 네. 부분들이 다 겹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지메일을 처음에 만든 것은 성남시장 시절에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일정 관리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지메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그게 과연 그게 맞는가 싶은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스토리는 어쨌든 김혜경 씨 본인이 쓴다고 했던 건데 네. 그 부분도 겹친다는 것이고요. 또 국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도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겹칠 확률은 확률상으로는 거의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의 확률인데 네. 어쩜 공교롭게 그게 겹쳤느냐. 게다가 이제 숫자 같은 것들이 뒤에 붙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뭐 김혜경 씨의 태어난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에서 처음에 발표했듯이
이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좀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아내 있는 김혜경 씨가 SNS도 전혀 안 한다고 했었는데 네. 뭔가 SNS를 연관된 것들을 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트위터 같은 것들이 겹쳐져서 뭐 처음에 내용들이 올라온 부분들을 나왔었고 또 겹쳐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본인이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바로 알아보기 어렸을 만한 뉴스 같은 것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다른 SNS인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를 했던 그런 사실도 나왔었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짚어봤다시피 아이디 같은 것들이 겹친다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들은 뭐 자택에서 이용이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도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트위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는 그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국내에서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지금 비교적 이미 경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런 네네.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이 이른바 경찰이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뭐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지사 캠프에 있었던 가까운 관계죠. 이 백종덕 변호사가 이 수사 책임자들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분당경찰서장을 네. 한바 비리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우회적인 반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네. 님 이게 오래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간발 비리 사건은 네. 오래된 사건이고 다 경찰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바로 전날, 예. 전날에 이거를 고발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제 저 고발을 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 굳이 이거를 사실 이재명 지사 측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자분들에게 또 문자 메시지로 다 돌려서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뭐 분당경찰서장이나 경기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반격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한편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격을 하는 게 과연 뭐가 도움이 될까? 반격이라면 수사를 어쨌든 계속해서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라는 게 반발만 굉장히 사고 있거든요. 경찰의 입장은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 사건이고 관련해서도 이 간부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경찰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어서 지금 뭐 서장으로서 청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네. 갑작스럽게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고발을 하니까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찰을 자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좀 궁금한 생각보다 아직까지 떠오르진 않고 있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의 공안부 출신 이태영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네. 전해졌는데 이태영 변호사는 그 수원지검이 친정이었던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검찰은 뭐 아시다시피 2년 정도에 한 번씩 임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른바 정관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들을 사건에 쓰더라도 퇴임 직후가 아니면 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이태영 변호사라는 분도 나온 지가 몇 년이 됐고요. 이태영 변호사가 나온 지 뒤에 또 거기에 있는 검사들도 계속해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수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익을 본다? 뭐 정관 이유라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렇게 짐작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변호사로서 아니면 검사로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검찰 출석과 각종 의혹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